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지금 미 국방부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이 원전 건설을 멈춘 지난 35년 사이 숙련 기술자는 3만 2천 명에서 4천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그 사이 중국이 전 세계 16개국의 에너지 심장을 장악하며 미국을 위협하자 펜타곤 브리핑룸에선 이런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에 당장 연락해. 미국의 생존을 쥔 유일한 카드는 대한민국뿐이다. 50년 전 미국에게 기술을 배워가던 제자 한국이 어떻게 스승 미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가 되었는지 그 경이로운 반전극을 지금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동안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그러나 전 세계가 공포에 질려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부지런해서 혹은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 생각하셨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미국 국방부의 심장부인 펜타곤에서 시작된, 우리 스스로도 몰랐던, 우리 자신의 위대함에 대한 전율 돋는 기록입니다. 미국 국방부의 에너지 안보 전문가인 로버트 그레이엄은 어느 날 아침 국방장관으로부터 절박한 명령을 하나 받습니다. 90일 안에 미국이 여전히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능력이 있는지, 만약 없다면 중국을 막아낼 대안은 존재하는지 보고하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한번 지어주면 그 나라와 60년 동안 인연을 맺는 가장 강력한 안보 무기입니다. 중국은 이미 이 사실을 간파하고 전 세계 16개국의 원자력을 수출하며 총 한 발 쏘지 않고 세계의 에너지 심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현장을 실사하러 나간 그레이엄은 처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철강 산업의 상징이었던 피츠버그의 공장들은 녹슨 철 조망으로 닫혀 있었고 19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던 원전 건설 현장은 잡초만 무성한 폐허로 변해 있었습니다. 미국은 지난 35년 동안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단 한 기도 완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기술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3만 명이 넘던 숙련공은 이제 고작 4천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거인이 스스로 일어설 힘조차 잃어버린 것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절망했습니다. 원자력 종주국이라 자부하던 자신들이 이제는 스스로 발전소 하나 짓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태평양 건너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레이엄은 의구심을 품은 채 한국의 창원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창원 공장의 문이 열리는 순간 그레이엄은 압도당했습니다. 축구장 여러 개를 합쳐놓은 듯한 거대한 실내 공간에서 수백 톤짜리 쇠 뭉치를 종이장처럼 주무르는 1만 7천 톤급 대형 압착 기계가 우웅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기계는 원자력 발전소의 핵심 심장인 원자로를 만들어내는 설비로 세계에서 이런 품질을 낼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이곳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자취를 감춘 기술이 한국에서는 매일같이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를 더 놀라게 한 것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의 용접 기술자들은 평균 연령이 62세였고 은퇴가 코앞이라 후임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공장에서는 30대와 40대의 젊고 강한 기술자들이 수천 개의 미세한 배관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어 붙이고 있었습니다. 원자력 부품 용접은 머리카락 한 올 정도의 틈도 허용하지 않는 그야말로 신의 손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35년 동안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원전을 지어온 덕분에 한국은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다시 아들로 이어지는 기술 전수의 사슬을 한 번도 끊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비유를 들어볼까요? 똑같은 아파트를 짓는데 미국의 건설사는 10억 원을 달라고 하고 완공까지 18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건설사는 그 절반인 5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한국은 정해진 날짜보다 한 달 더 일찍 끝내버립니다. 품질은 말할 것도 없이 세계 최고 수준이죠. 전 세계가 지금 한국에게 원전을 지어달라고 줄을 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아랍에미리트의 사막 한가운데서 일어난 일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기온이 50도까지 치솟고 모래 폭풍이 눈앞을 가리는 척박한 땅에서 한국 기술자들은 밤낮 없이 땀 흘리며 원전 사기를 약속한 시간 안에 완벽하게 완공했습니다. 프랑스가 다른 나라에서 18년 동안 헤매는 사이 우리 대한민국은 사막의 기적을 일궈낸 것입니다. 그 고마움의 표시로 아랍에미리트의 최고액권 지폐 뒷면에는 우리 기술로 지은 원전 건물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 나라의 화폐에 다른 나라가 지어준 건물이 들어간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신뢰와 존경의 의미입니다. 최근 유럽의 체코에서도 드라마 같은 승전보가 들려왔습니다. 프랑스는 유럽의 자존심을 내세우며 온갖 외교적 압박과 심지어는 비밀, 첩보 활동까지 벌이며 한국을 방해했습니다. 유럽 원전을 어떻게 아시아 나라에 맡기느냐는 질시와 견제가 쏟아졌죠. 하지만 체코 정부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프랑스는 약속을 지킨 적이 없지만 한국은 사막에서도 약속을 지켰다. 결국 한국 수력 원자력이 26조 원 규모의 대규모 계약을 따내며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레이엄은 보고서를 쓰며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50년 전 아무것도 없던 한국의 원자력 기술을 가르쳐 주러 갔던 미국 해군 장교였습니다. 당시 한국 기술자들은 미국의 도면 하나를 얻기 위해 눈을 반짝이며 메모를 하던 제자들이었죠. 아버지는 그들이 참으로 열심이었다고 기억하셨습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난 지금 스승이었던 미국은 기술을 잃어버렸고 제자였던 한국은 스승을 뛰어넘어 세계 유일의 기술 강국이 된 것입니다. 미국 국방부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해졌습니다. 미국은 지금 당장 원전을 지을 수 없다. 그리고 중국의 에너지 패권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태평양 건너 동맹국, 대한민국뿐이다. 50년 전 미국에게 기술을 배우러 갔던 제자 나라가 이제는 스승의 안보를 책임지는 유일한 구원 투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 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가 35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공장을 돌리고 기술을 연마하며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버텨온 결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참으로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이 무서운 실력은 비단 원자력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이 멈추면 지구가 멈춘다며 공포에 질려하는 분야가 또 있습니다. 만약 한국 공장이 딱 7일만 멈춘다면 여러분의 손에 든 스마트폰과 자동차, 그리고 전 세계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마비되는지 아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깊고 서늘한 진실 속으로 들어갑니다. 앞에서 우리는 미국이 왜 그토록 절박하게 한국의 원자력 기술에 매달리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 300명이 참여한 공동 연구 결과이자 우리 스스로도 믿기 힘든 공포의 시나리오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대강당은 새해 첫날부터 전 세계에서 모여든 수재들로 가득 찼습니다. 강단에 선 사람은 세계은행에서 아시아 경제를 자문했던 제임스 해밀턴 교수였습니다. 그는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중국의 하청 기지쯤으로 무시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전 세계 유학생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화면에 거대한 문구를 띄웠습니다. 2026년 세계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나라는 미국도 중국도 아닌 대한민국이다. 학생들은 비웃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은 콧방귀를 뀌며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해밀턴 교수가 다음 화면을 넘기자 장내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세계 30개 대학 연구소의 시뮬레이션 결과였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단 7일간만 멈춘다면 전 세계 산업의 37%가 즉시 마비된다는 충격적인 보고서였습니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을 꺼내 보십시오. 그 안에 들어간 기억 장치가 어디 것인지 아십니까?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삼성전자 42%, SK 하이닉스 28%,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한국의 두 회사가 쥐고 있습니다.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두뇌가 아무리 똑똑해도 기억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기억 장치 공급을 끊는 순간 전 세계의 모든 스마트폰과 노트북은 그저 비싼 금속 덩어리로 변합니다. 공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목매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은 초고속 메모리입니다. 엔비디아라는 미국 회사가 인공지능의 왕이라 불리지만 그 왕에게 가장 날카로운 칼을 쥐어주는 대장장이는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이 이 초고속 기억 장치 공급을 멈추면 전 세계 인공지능 개발은 그 즉시 암흑기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해밀턴 교수가 제시한 7일간의 셧다운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시간별로 벌어지는 이 참상은 마치 재난 영화와도 같습니다. 셧다운 1시간 후 한국의 평택과 이천에 있는 반도체 공장들이 가동을 멈춥니다. 반도체 공정은 단 1초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멈추는 순간 공정 중이던 수천억 원어치의 원판들이 순식간에 쓰레기가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애플 본사와 엔비디아 본사에는 비상벨이 울리고 공급망 회의가 소집됩니다. 6시간 후, 이번에는 중국의 거대 공장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아이폰을 조립하는 중국 공장 라인이 멈춥니다. 한국에서 오는 기억 장치가 없으면 조립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미국 텍사스의 테슬라 전기차 공장에도 통보가 갑니다. 자동차의 심장인 배터리 공급이 끊긴 것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의 배터리가 없으면 테슬라도 그저 껍데기일 뿐입니다. 24시간 후 공포는 금융시장으로 번집니다. 뉴욕 증권거래소가 개장하자마자 나스닥 지수가 8% 폭락합니다. 애플 주가는 12%, 엔비디아는 15%가 증발합니다. 전 세계 언론의 머리 기사는 동일합니다. 한국발 공급망 테러, 세계 경제 심장마비. 48시간 후, 이제 여러분의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생산의 40%가 중단됩니다. 구글과 아마존의 거대 서버 구축도 멈춥니다. 인공지능 비서들의 응답 속도가 느려지고 우리가 당연하게 쓰던 인터넷 서비스들의 장애가 발생합니다. 독일의 폭스바겐과 일본의 도요타 공장 가동률도 50% 아래로 떨어집니다. 한국산 부품 수백 개가 오지 않아 차를 완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72시간 후, 공포는 이제 추위와 어둠으로 다가옵니다.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35% 폭등합니다. 왜 가스 가격이 오를까요? 가스를 실어 나를 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 바다를 누비는 액화 천연 가스 운반선의 65%가 한국 조선소에서 만들어집니다. 한국 조선소가 멈춰 신규 인도 일정이 지연되는 순간 유럽은 러시아 가스관을 대신할 에너지를 구할 길이 막막해집니다. 독일 총리실에서는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는 날 전 세계 경제에서 증발하는 금액은 1조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60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과거 리먼 브라더스 사태 당시 첫 주 피해액의 절반을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해밀턴 교수는 강단 중앙으로 걸어 나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경제의 산소 호흡기입니다. 호흡기를 떼면 환자는 죽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 경제는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면적은 세계 107위에 불과하고 자원 하나 나지 않는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의 숨통을 쥐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해밀턴 교수는 강연 마지막에 흑백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1953년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서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UN 보고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100년간 원조에 의존할 세계 최빈국이며 희망이 없는 나라다. 1인당 국민 소득 67달러의 폐허에서 시작해 70년 만에 세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가 된 이 기적. 해밀턴 교수는 그 비결이 뛰어난 기술이나 풍부한 자원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동자들의 손을 보십시오. 굳은 살로 갈라진 이 손등의 흉터를 보십시오. 그것은 새벽 4시 울산 조선소에서 용접 불꽃을 튀기셨던 우리 아버지들의 손이었습니다. 섭씨 50도의 사막 한가운데서 자식들 학비를 벌기 위해 삽을 들었던 우리 삼촌들의 손이었습니다. 밤새 연구실 불을 밝히며
일본과 미국을 따라잡으려 피눈물을 흘렸던 우리 형제들의 손이었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났고 무너져도 다시 지었으며 실패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그 위대한 정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입니다. 해밀턴 교수의 강연이 끝나자 옥스퍼드의 수재 500명은 일제히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일본 학생도, 중국 학생도, 미국 학생도 더 이상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한국이 가진 진짜 힘은 반도체나 배가 아니라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한국인의 뜨거운 피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랑스러운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실력은 이제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을 만큼 강력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힘으로 세상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하나로 묶고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 위대한 저력은 이제 기술을 넘어 전 세계인의 가슴을 흔드는 문화의 힘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과연 외국인들이 한국의 한복을 입고 눈물을 흘리고 한국의 편의점 음식에 열광하며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술의 머리를 넘어 세계의 가슴을 사로잡은 대한민국의 또 다른 반전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이 기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압도적인 기술과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대한민국의 위상은 결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숫자로 기록된 역사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살이 떨리는 고통과 눈물로 써 내려간 거대한 서사시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불과 70년 전 이 땅은 지구상에서 가장 희망이 없는 폐허였습니다. 1953년 전쟁이 끝난 직후 우리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은 고작 $67였습니다. 지금 우리 손주들이 친구들과 맛있는 고기 몇 인분 사 먹으면 사라질 그 작은 돈이 당시 우리 국민 전체의 1년치 생명줄이었습니다. 당시 국제연합은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나라는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남의 도움 없이는 일어서지 못할 세계 최빈국이며 희망이라는 단어조차 사치인 땅이다. 하지만 여러분, 세계가 우리를 포기했을 때 유일하게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아버님, 어머님 세대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구걸이라 비웃을 때 그 비아냥을 견디며 나라의 종자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1960년대 독일의 깊고 어두운 막장 속으로 들어갔던 파독 광부들을 말입니다. 땅속 1000m 숨조차 쉬기 힘든 그 뜨거운 지열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은 검은 가루를 들이마시며 땀을 흘렸습니다. 그들이 지상으로 올라와 가장 먼저 한 일은 깨끗한 물로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고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낼 돈을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떠났던 간호사들은 또 어떠했습니까? 말도 통하지 않는 먼 타국에서 고인이 된 외국인의 몸을 닦아내며 밤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분들의 그 눈물 젖은 월급 봉투가 오늘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엔진이 되었고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는 반도체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화벌이가 아니었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이 지독한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어머니의 기도이자 아버지의 결단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중동의 붉은 사막으로 이어집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 우리 삼촌들과 형제들은 삽을 들었습니다. 눈을 뜨기조차 힘든 모래바람을 맞으며 그들은 사막 한가운데에 길을 내고 건물을 세웠습니다. 남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 뜨거운 곳에서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인은 해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싸우고 밤에는 고향의 달을 보며 그리움을 달랬던 그 땀방울들이 모여 드디어 이 땅에 거대한 쇳물을 녹이는 용광로가 세워졌고 세계 바다를 누비는 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은행은 한국의 이 경이로운 도약을 세 단계로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는 피와 땀으로 모은 종자돈이었고 두 번째는 스승의 도면을 눈이 빠지도록 들여다보며 배운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세계가 경악한 자기 파괴적 혁신이었습니다. 여러분, 1970년대 중반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외국 자동차 부품을 가져다
조립만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스스로 우리만의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남들은 비웃었습니다. 자전거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가 무슨 자동차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 1년 반 만에 우리 독자 모델인 포니를 만들어냈습니다. 연구소 불은 꺼질 줄 몰랐고 공장 바닥에서 잠을 청하며 도면을 그렸던 그 지독한 고집이 오늘날 세계 도로를 누비는 국산차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참으로 눈물겨운 승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같은 출발선에 섰던 브라질이나 다른 수많은 나라가 여전히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오직 대한민국만이 그 함정을 뚫고 선진국으로 졸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기술이 좋아서도 아니고 자원이 풍부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는 우리 국민의 저력 때문이었습니다. 거제도 조선소에서 매캐한 쇳가루 냄새를 맡으며 용접 불꽃을 튀기셨던 아버님들. 수원 연구실에서 현미경 앞에 앉아 눈이 충혈되도록 반도체 회로를 깎았던 아들, 딸들. 그리고 논밭에서 허리 한번 펴지 못하면서도 자식 등록금만큼은 손에 쥐어주려 했던 우리 어머님들 말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 기술 없이는 지구가 멈춘다고 비명을 지르는 이 현실은 사실 여러분이 바친 청춘에 대한 뒤늦은 보답입니다. 여러분의 땀방울이 응고되어 반도체 칩이 되었고 여러분이 흘린 눈물이 모여 저 거대한 항공모함 같은 배들을 띄우는 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땀방울이 오늘의 반도체가 되었습니다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의 역사가 증명하는 엄연한 진실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제는 거울 속에 주름진 얼굴을 보며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주름 하나하나가 바로 이 나라를 구한 훈장이며 그 굳은 살 박인 손마디가 세계 경제의 심장을 돌리는 열쇠였습니다.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며 전 세계 100여 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가난을 스스로 극복하고 일어선 위대한 세대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500명 수재들이 기립박수를 친 것은 단순히 우리의 반도체 기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 위에서 맨손으로 세상을 일궈낸 여러분의 그 뜨거운 인생에 대해 경의를 표한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차가운 기술의 머리를 넘어 전 세계인의 가슴을 흔드는 따뜻한 문화의 힘으로 지구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 오만한 유럽인들의 눈물을 터뜨리게 만들었을까요? 콧대 높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아이처럼 기뻐하며 눈물을 흘린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가슴 속에 흐르는 이 뜨거운 자부심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앞서 보았던 그 압도적인 기술과 경제력이 우리를 지탱하는 든든한 뼈대라면 이제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전 세계인의 가슴을 적시고 눈물을 터뜨리게 만드는 우리 대한민국의 따뜻한 심장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야기는 이탈리아 밀라노의 화려한 거리에서 시작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수석평가관인 피에르 드팔로아는 이 분야에서만 25년을 일한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평소 문화란 수백 년의 세월이 빚어낸 깊이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의 이탈리아나 계몽주의의 프랑스 같은 유럽 문화가 세계 최고라고 확신했죠. 그런 그가 밀라노 올림픽 문화 행사를 평가하기 위해 각 나라의 홍보관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약 160억 원을 들여 화려한 전광판을 세웠고 중국은 약 200억 원을 쏟아부어 거대한 용 조각을 전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계획을 본 피에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무대에서 고작 편의점을 재현하고 옷 몇 벌 입혀주는 체험을 하겠다는 자료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국 옆에 이렇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방문 시간 30분이면 충분함, 최하 등급인 D등급 확정.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그 30분이 피에르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5시간이 될 줄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당시 밀라노 올림픽은 전염병이 돌고 정전이 일어나는 등 역대 최악의 운영으로 비난받고 있었습니다. 미국 홍보관은 사방이 화면으로 뒤덮여 화려했지만 사람들은 5분 만에 지루해하며 빠져나갔습니다. 일본은 하루에 단 46명만 들어오게 문을 닫아 걸었고 중국은 유리 상자 안에 유물만 넣어두어 사람들이 만질 수도 먹을 수도 없게 했습니다.
그들은 문화를 보여주기만 할 뿐 누구와도 나누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 우리 대한민국이 준비한 코리아 하우스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이탈리아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더니 매일 3,500명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피에르는 의아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들을 저토록 열광하게 만드는가? 그는 인파를 뚫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고풍스러운 유럽 건축물 안에 우리의 한지가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직선과 곡선이 조화를 이룬 한글 서예 작품들이 벽면을 채우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한국의 전통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피에르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복 패션쇼가 끝난 뒤 직접 우리 옷을 입어보는 체험 현장이었습니다. 평범한 청바지를 입고 왔던 이탈리아 소녀가 분홍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우리 직원이 정성스럽게 옷매무새를 다듬어주고 머리에 꽃장식을 꽂아주자 거울을 보던 소녀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옷은 처음이에요. 이 옷을 입으니 제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아버님, 어머님. 이것이 바로 우리 문화가 가진 마법 같은 힘입니다. 단순히 예쁜 옷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입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힘 말입니다. 60대 이탈리아 할머니는 한복을 입은 손녀를 꼭 껴안으며 마치 공주님이 된 것 같다며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피에르 수석 평가관의 가슴도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는 평가 노트를 덮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감히 점수로 매길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그대로 옮겨놓은 편의점 부스는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외국인들은 김밥 한 줄을 맛보기 위해 끝도 없이 줄을 섰습니다. 그들은 고소한 참기름 냄새에 감탄하고 매운 떡볶이를 먹으며 입안이 얼얼해 눈물을 흘리면서도 젓가락을 놓지 못했습니다. 피에르는 그 현장에서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미국은 광고판을 보여줬고 일본은 문을 닫았으며 중국은 유리 상자에 넣었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고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피에르는 그 순간 40년 전 돌아가신 자신의 아버지가 남긴 낡은 일기장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서울 올림픽 당시 한국을 방문했던 문화자문위원이었습니다.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문화를 몸으로 나누는 민족이다. 그들은 보여주지 않는다. 그저 진심으로 함께할 뿐이다. 피에르는 전율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한국인의 따뜻한 나눔의 유전자. 그는 결국 한국에게 국제올림픽위원회 70년 역사상 단 한 번도 준 적 없는 최고 등급인 S등급을 수여했습니다. 이런 기적은 비단 이탈리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의 밥상 위에는 검은 반도체라 불리는 우리의 김이 놓여 있습니다. 세계 시장의 약 74%를 우리 김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수출액만 1조 원이 넘습니다. 감이 오십니까? 미국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도시락에 과자 대신 한국 김을 정성껏 넣어줍니다. 우리가 만든 화장품은 화장품의 본고장인 프랑스를 제치고 미국 시장에서 판매 1위를 달성했습니다. 샤넬과 디올을 누르고 우리 아들딸들이 만든 화장품이 세계인의 피부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좋아하는 우리 아이돌의 노래는 전 세계 60개국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자존심 강한 프랑스 고등학생 600명이 안녕하세요를 배우기 위해 한국어 수업을 신청하고 한글을 노트에 정성스럽게 받아 적습니다. 우리 글로 된 드라마는 전 세계 시청 시간 22억 시간을 돌파하며 인종과 국경을 넘어 세계인을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영광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에도 이웃과 보리밥 한 그릇을 나눠 먹고 내 자식에게는 제일 좋은 것을 입히고 싶어 밤새 등잔 밑에서 바느질하던 그 정성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꽃을 피운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이유는 단순히 화려해서가 아닙니다. 그 속에 담긴 따뜻한 정과 사람을 향한 진심이 그들의 차가운 가슴을 녹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차가운 기술의 머리를 넘어 전 세계인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진정한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의 뿌리에는 위기마다 불사조처럼 일어섰던 우리 민족 특유의 위대한 유전자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왜 대한민국은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도 이토록 찬란하게 피어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앞에는 어떤 영광스러운 미래가 약속되어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자부심을 완성할 위대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이 전율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작은 나라를 초강대국 미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로 만들었으며, 무엇이 전 세계인의 가슴을 울리는 문화의 성지로 만들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한 이 경이로운 기록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대한민국만이 보여줄 수 있는 절망을 뚫고 피어난 가장 찬란한 꽃의 연대기입니다. 기억하십니까? 1953년 전쟁의 포화가 잦아든 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시 1인당 국민 소득은 고작 $67였으며 국제연합은 이 나라가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남의 원조 없이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조차 사치였던 그 잿더미 위에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아버님과 어머님들은 맨손으로 기적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세계은행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 세계 100여 개가 넘는 국가 중 중진국 함정을 뚫고 선진국으로 당당히 졸업한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분석한 도약의 비결은 눈물겹습니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 중동의 건설 전사들이 목숨을 걸고 벌어온 종자돈이 그 기틀이 되었고, 남의 기술을 어깨너머로 배우던 제자의 서름을 딛고 일어선 독자 기술 개발의 고집이 그 엔진이 되었습니다. 특히 기존의 편안함을 스스로 부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한 자기 파괴적 혁신은 세계가 경악한 우리만의 무기였습니다. 그 고귀한 희생의 결과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미국의 안보 심장부인 펜타곤에서는 35년의 공백으로 무너진 자국의 원정 공급망을 대신할 유일한 구원 투수로 대한민국을 지목하며 다급하게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창원 공장의 거대한 압착 기계가 웅웅거리며 원자로를 빚어내고 30대와 40대의 젊고 강한 기술자들이 그 맥을 잇고 있는 모습은 원전 종주국 미국조차 가질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실력입니다. 또한 우리는 차가운 기술을 넘어 따뜻한 문화로 지구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에서 미국과 일본, 중국이 형식적인 전시와 광고에 치중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한복을 입혀주고 김밥을 나눠주며 사람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70년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S등급이라는 전설적인 점수를 우리만이 싹쓸이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문화를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몸으로 나누고 진심으로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의 산소 호흡기입니다. 우리가 멈추면 전 세계 공장의 37%가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인공지능과 가전제품은 물론 유럽의 에너지 공급까지 마비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강력한 힘을 자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이롭게 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밥상의 김이 세계 시장의 73%를 차지하고 우리가 만든 화장품이 프랑스를 제치고 미국 시장 1위를 달성한 것은 여러분이 물려주신 그 정직한 땀방울이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자랑스러운 아버님, 어머님. 여러분은 결코 늙고 지친 세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극을 써 내려간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의 주름진 손마디가 반도체 회로가 되었고, 여러분의 거친 숨소리가 저 거대한 배들을 띄우는 바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자부심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우리 아들, 딸들이 더 넓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실어 주십시오. 지금 바로 댓글창에 대한민국 파이팅이라고 뜨겁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한마디 응원이 모여
우리 민족의 위대한 유산은 천년을 이어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자랑스러운 승전보를 주변에 널리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가 곧 대한민국의 국력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극비리에 개발 중인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조차 압도하며 전 세계 국방 지형을 송두리째 뒤바꿀 비밀 병기가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 충격적인 실체와 전 세계 외신들이 경악한 이유를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위대한 대한민국, 그 전율 돋는 기적의 이야기였습니다.